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과 혐오적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의 체류 외국인 수는 18,426명으로 전국에서도 눈에 띄게 많은 수인데요. 울산지방경찰청은 시민의 안전과 외국인 혐오증 확산을 막기 위해 체류 외국인 종합 치안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열어주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이 나라에 머무는 동안에 일정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한국의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 공업도시의 특성상 많은 공장들로 공단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이주 노동자의 유입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최근 이슈화된 수원 2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가 많은 울산 공단 지역의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밤 9시가 가까워오는 시각, 온산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공단 지역이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경찰과 함께 순찰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중간 우리가 역할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어려운 점이니까 지역에서 또 해결해야 되고 같이 공동체 형성을 해야 되지. 온산에는 약 2,600명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민원은 언제부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약 적어도 1회 내지 2회 각 업소마다 방문을 하여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 데서 애로점이 있는지 수시로 들어가서 파악을 하고 범죄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수시로 물어봐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경찰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근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12곳. 음식점, 노래주점, 편의점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 중국인들도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도 근무하면서 생활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적응하고. 온산읍은 지난달 중순부터 다른 4개 지역과 함께 외국인 체류 지역 특별관리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체류하는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기초 질서 등에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게 계속 이제 중국 사람 식당이고 생기는데 이분들 또 주거 환경은 원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양심도 없으니까 뭐 쓰레기 같은 거 그냥 막 던져버리고. 인적이 뜸한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여러 명의 외국인의 모습은 인근 주민들에겐 불안의 대상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저 골목골목 얼마나 무섭다고. 밤에 특히나 여기는 낮도 없어, 밤도 낮도 없어요. 24시간 계속 너무 무서워요. 밤에 막 술이 새가지고 이 전봇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주민들 잠도 못 자버려. 계속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막 중국말 막 하여튼 막. 온산읍과 함께 특별관리지역인 야음 장생포동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 사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여 아저씨들이 밤에만 중국 사람들이 먹고 난리다 돼. 하여튼 좌우지간에 막 중국 사람들이 여자들도 엄청 많아요. 남자는 술 먹고 비틀비틀 그러면은 여러 명서 와가지고 때리보고 지갑 뺏어가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 말고 연변 일을 하더라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 그 이쪽은 좀 덜한데 저 뒤로 가면은 또 빈집이 많아요. 학교 뒤로 절로 빈집이 많으니까 위험하지. 그냥 길거리에서도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엄마는 밤에 잘 못 돌아다니게요. 외국인 사람도 많아가지고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월세가 비교적 싸고 공단과 가까운 야음 장생포동.
자연히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털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도 그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많아지죠. 1년 전보다는 한 배가 늘은 것 같아요. 싸움도 자주 일어나고 뭐 고성방가 같은 거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 동네가 원래 저 사각지대인데 좀 더한 것 같아요. 많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있음으로써 좀 위축이 되지. 현재 울산의 체류 외국인은 18,400여 명. 지난 2007년에 비해 약 6천 명이 늘었습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426명의 등록 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46%가 증가했습니다. 공단 근로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세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울산의 외국인 범죄는 5년간 107% 증가했습니다. 여자친구들한테는 절대 걸어다니지 말고 택시 꼭 타고 다녀라. 300이나 500 주면 뭐 차 사람 하나 밀고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민증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뭐 불법 체류자들. 최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막연한 불안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런 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하고 싶은데 좀 바로 만나고 마음 열어주지 않아서.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 우리 이렇게 도로에 가면서 한국 사람들 우리 만나요.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조금 외국 사람 때문에 조금 미술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와서 왜 우리 술도 먹고 사오고 일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사람들한테 보면 우리 기분 나빠요. 인터넷 누리꾼들의 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은 경험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외국인 혐오증이라면 그 용어 그대로, 그러니까 외국인을 동일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뭔가 이질적인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신들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그 비난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처럼 오원춘의 범죄를 빌미로 마치 중국 동포 집단, 즉 조선족 전체가 사회에 짐이 되고 있는 집단인 것이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 문화 이런 모든 것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범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들인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공정하지 않은 일단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특별법 위반 비율은 한국 인구와 외국인 체류자 수 비율을 적용해서도 내국인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울산 또한 대부분이 경미한 범죄에 속한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총 431명의 외국인 피의자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범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단순 폭력이나 절도, 음주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사범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범죄가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국인이 범죄자보다 약간 특이하니까 원래 저 구성 자체가 특이한 범죄일수록 이제 좀 더 커 보이고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공포, 현실과는 동떨어진 불안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분석, 진단보다 막연한 불안과 혐오가 앞서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몰려다니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도 낯선 외국에서 혼자 다니기가 어렵듯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관용과 이해는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범죄와 함께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배척하는 데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입니다.
직업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이 커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쫓아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좌절감과 불안의 대상을 그 외국인들에게 표적을 맞춰서 표출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곳은 사고 위험이 높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자리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한국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주 노동력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인데, 따라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이건 본말이 말하자면 전도된 이야기이고 일종의 저는 악의를 가진 좀 선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꺼리는 일에 투입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쉬는 날에가 좀 짧고 물론 일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하루 뭐 13시간 정도 일하니까 한국 사람들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가 어려울 때 외국 사람들 저쪽이 보내요. 그거 위험하지요. 그래도 외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말 듣고 가야 돼요. 위험이 있는데도 우리가 보세요.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그거 하라 이거 하라 하면 우리가 못해요. 지금 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가서 하는 거예요. 지난 1일 노동자의 날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켠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외국인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룹니다. 범죄가 자기 그 생활의 불편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어 소통의 부재라든가 모든 그런 기초 생활에서 오기 때문에 노동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아서 우리 경찰서 외사계에서는 뭐 출입국이든지 노동부든지 시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도 먹고 한국말 모르니까 그 친구들한테 매일 데렸다고만 소리 들었어요. 하다가 뭐 잘못되면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욕을 원래 많이 받았어요. 욕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이 계속 일하잖아요. 그래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위 아프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걸리고 그런 상황이 더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는 빨간 사람이 나쁜 좀 만나겠어요. 시베트한테 그러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한국 정부도 당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고도 몰라요. 폭언과 폭행에도 이들은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땅을 밟은 이상 애써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자본주의적 경쟁에 덜 노출됐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데가 이제 상대적으로 소위 3D 업종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들이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인 분들이 더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계 중국인은 상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2년 일했는데
돼지권 30%는 아직 지금 사장님께서는 아직 돈장로 안 나왔어요. 그거랑 또 100만 원 조금 더 봐야 돼요. 이거는 아직 지금 회사 옮겼다가 지금 5개월, 6개월 됐어요. 아직도 이건 안 왔어요. 같이 일하고 있나 아주머니한테 먹거리 만들어 생각하고 500만 원 주고 이 돈하고 먹거리도 안 받았어요. 20만 원 주세요. 내가 다 만들어 줄게 하고 20만 원도 받으면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500만 원 주고 폴리스한테 갔다가 이렇게 선수하고 다음에 20만 원 더 걸리면은 20만 원 왜 받았어요? 내가 지금 우리 몰라요.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곧 농장에서. 그때 나 그 목걸이 빼놓고 샤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 못 봤어요. 그때 그 사람 나 일했던 농장의 사장님 그 사람 집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봤어요. 그 집에도 없었어요. 그 사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이주 노동자는 항상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에 따르면 최장이 있어봤자 5년 있다가 돌아갈 사람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세금을 낭비해서 사회 안전망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의 그 공식 예산을 통해서 각 구마다 울산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정부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 세금으로.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그냥 쓰고 소비가 되면 소진되면 다시 제 나라로 돌려보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 머무는 동안에 일정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니냐. 매주 일요일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치과, 내과 진료가 있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고 일하다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 노동자를 위해 약 4년 전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치료비도 안 받고 하니까 주로 이제 치과 쪽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아름아름 이제 치료받았던 친구들이 소개로 해서 와서 이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이제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이들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가 그나마 능통한 한 외국인 노동자는 병원에 간 친구의 전화를 받아 통역을 해주곤 했다고 했습니다. 아플 때, 약 받을 때 사무소에 있는 사람 데려갔어요. 우리 데려간 갔으면은 우리 한국말도 잘 모르니까. 뭐가 일하면서 다치면 그 사람이 혼자 병원 가요. 못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혼자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치는지 어디 아프는지 다 몰라요. 거기에서 아무도 일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한국은 짧은 시간에 준비 과정 없이 노동 이주와 결혼 이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의 조건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인 만큼 공존에 대한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최소한 우리 내국민이 받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런 사회안전망의 혜택은 받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적어도 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이라도 그런 최소한의 그 사회적 지원을 받는 가운데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번과 같은 그런 끔찍한 범죄 같은 건 상대적으로 좀 더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식 전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조건일 것입니다. (2006년) 처음으로 정부의 공식 문서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란 약 14만 명의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 통합 지원일 뿐 80만 명의 이주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취재 중에 만났던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는 이런 사회적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좋은 나라이며 한국인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밟게 된 이주 노동자들. 이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UBC 시사기획 인사이드는 2008년 5월 첫 방송을 한 후 5년째 PD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시사기획 인사이드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PD의 눈으로, 지역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로그램은 시사기획 인사이드를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UBC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UBC 시사기획 인사이드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전국 탑10 가요쇼가 방송됩니다. 동부가 해양 스포츠의 메카, 울산을 꿈꾼다. 세계 프로윈드 서퍼들의 축제. 천혜의 자연 진화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2012 울산 진화